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질성형 관련한 것인데요. 그 이쁜이 수술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인 성형 관련한 내용을 올려드리는 네이버에 블로그인 그 속이 이쁜 여자 편에 2007년도인가 제가 서울 벨라주를 운영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던 일이라서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하고 살기 때문에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제가 올렸던 글과 좀 변형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제 글은 찾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블로그에 들어가 봐야 이제 알겠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 속이 이쁜 여자, 그리고 제가 만든 내용인데요. 그 이쁜 그 말인데요. 지금은 뭐 여러 선생님들이 다 쓰고 있지만 그 블로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제목은 이쁜이 수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달았는데 저는 뭐 그 말 자체를 쓰는 거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질강, 축소, 성형, 뭐 복원 수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수술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더 특별한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그러한 수술을 받으면 누구든지 뭐 부부관계가 원활해지고 잠자리가 즐거워지고 뭐 심지어는 바람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신기한 묘방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고 과대하게 좀 홍보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러한 수술을 고려하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이쁜이 수술을 또는 질강 축소 성형을 받는 분들은 질이완증이라는 문제가 그분들 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때 적절한 수술인 것은 맞습니다. 출산 손상이나 또는 분만 시 어떤 손상, 또 한 가지는 노화라든지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의 문제, 부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해서 골반이 다치고 늘어져 있는 것만이 그 성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면, 질이완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수술을 택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판단이고 꼭 필요한 수술은 맞습니다. 그러나 질이완증 이외에도 성생활 부부간의 만족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여성의 신체적인 다른 건강의 문제, 호르몬 관련해서도 그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이유, 뭐 또는 가장 크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부 관계상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야만이 됩니다. 그러한 기타 원인이 더 많은 부분으로 성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수술을 덜컥 했다고 그래서 수술이 차지하는 만큼의 그런 원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결정할 때는 내가 해부학적 문제가 이 정도 있는데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되겠구나를 판단해서, 물론 병원에 그래서 오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 수술을 하는 게 맞을 거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술을 하면 마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이제 대표적인 용어들 중에 이제 질성형을 하면서 뭐 양귀비 같은 수술을 하면 마치 양귀비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수술을 통해서 양귀비가 되고 싶으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양귀비는 원래부터 중국에서 유명한 미인이고 또 이런 성적으로 능력도 탁월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가 성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고,
사람은 다 틀리니까요. 또 살면서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하고 늘어진 부분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본인의 젊었을 때 출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기대감, 환상이 아니고 오해가 아닌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이 수술은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연애해서 결혼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쁨 받고 사랑받는 성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게 맞는데 살다 보니 남편도 나이가 들고 본인도 성적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출산이라는 그런 고통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이 의사가 병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정도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술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하지만 수술의 문제점, 수술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라인은 어떤 한계는 의사가 판단해서 상의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이분이 수술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양귀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젊은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병원에 와서 저한테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성적인 어떤 자존감을 높이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본인들의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부부간에 있어서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랬을 때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진실로 이쁨 받지 못하는 이유가 성적 능력의 저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좀 받아들일 수 없고 개선하고 싶은 그런 으로 인해서 가정을 좀 원만하게 부부 관계를 좀 더 좀 좋게 만들자고 하는 한 노력으로 이쁘게 봅니다. 이때 남편들이 한 가지 추가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설령 아내가 같이 살면서 성적 기능이 퇴화되고 아기 낳아서 질이 좀 늘어지고 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남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 청춘 그 젊은 그런 멋진 남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아내도 또 그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당신 왜 이렇게 힘을 못 줘? 왜 이렇게 늘어졌어? 좀 많이 큰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여성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절망감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당신은 왜 이렇게 성기가 작아? 성기에 무슨 문제 있어? 왜 발기가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좀 치료 좀 해봐라고 얘기를 듣는 것과 똑같은 감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쁜이 수술, 질성형 수술을 받는 분, 그 수술은 한계가 있고요. 또 가져올 수 있는 기대치가 명확합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 있고 그 문제가 큰 원인, 큰 어떤 전반적인 생활에 좌우하는 큰 문제가 된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수술을 조금 경험 있는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전반적인 성생활에서의 다른 환경적, 자기 건강상의 문제, 특히 관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등등 본인의 어떤 질병 상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그런 게 원인이 되진 않을까 모르겠으면 전문가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로 교정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듣고 그 기준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터무니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돼? 내가 어떤 성적으로 아주 그런 어떤 타고난 사람이 돼? 뭐 선수가 돼? 그럴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손상받은 골반을 손상받기 전에 젊은 상태, 출산 전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젊고 예뻤던 상태로 얼굴 성형을 하듯이 여기엔 추가로 기능을 더해서 여러분을 바꿔주려고 의사는 최대한 노력하고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조금 더 접근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점이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꼭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과 또 병원 선택에 중요한 어떤 기준점으로 잡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긍정적인 이 수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제가 경험상 한 20년 가까이 질성형 수술을 하다 보니 평균적인 여성의 질강의 구조는 어떻구나, 또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질강의 그 축소는 어디까지구나, 한계라는 거를 제 경험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이분은 뭐 출산을 자연분만을 한 번 했고 굉장히 순산이었어요. 또는 제왕절개를 한두 번 하면서 골반에 진통도 없이 잘 나았어요. 단지 노화에 의한 약간의 이완은 있었어요. 이러한 분들은 큰 수술이 필요 없겠구나 해서 또 수술을 하지 않거나 권유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정말로 꼭 하기를 희망해서 했는데 얻어지는 점이 큰, 반대로 제 예측과는 다르게 질강 내에서의 작은 변화, 제가 기대할 때는 굉장히 많이 좁아지지 않는 수술이라면 이 환자한테 권할 필요가 있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적극 추천하지 않았는데 환자의 어떤 원에 의해서 수술을 했던 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의사인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큰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와서 보면 질강 안의 구조물은 아주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남편의 어떤 발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조금은 좀 금방 느껴지는 것이고, 또는 그런 작은 수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큰 어떤 축소가 아니어도 작은 축소, 작은 그런 주름의 보강이라고 할지라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기대치가 일반적인 그런 의학적 통계적 기준보다 더 클 수도 있는 예민한 곳이라는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고 수술은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수술하는 술자나 또는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분의 어떤 상황이나가 잘 판단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오직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랍니다.